받은 혁신 디자이너 신우진입니다. 덕후님이 잠깐 그 지원 사업 관련돼서 제가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덕후님의 입김이 이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 10명 정도 예상은 했는데 벌써 한 118명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부담이 돼서 지금 제가 좀 약간 불안 증세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보셨던 분 있으면은 한 7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없다 4번. 지원 사업을 실제 안 해보신 분들 더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지원을 했었던 사업 계획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겁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었던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한번 내용들을 쭉 한번 검토 한번 볼게요. 이거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써야지 된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을까? 지원 사업을 해서 실제 돈을 받았던 분들은 아니면 또 이 사업 계획서를 써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양식 자체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지만 예, 47살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용 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렵다 1번. 이거 뭐 그냥 써볼 만하네 하면 2번. 예, 잘 안 보이는군요. 어떻게 지금은 보이나요? 내용이 이게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은가요? 네. 네. 실제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R&D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 분량도 너무 적어요. 최소한 15페이지, 10페이지만 작성을 해도 거기에 요건이 맞으면은 일단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실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사관이 듣고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 대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해결을 해주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22년 전부터 인쇄업계에서 개발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고 시장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대표자잖아요. 대표자로 돼 있어서 보게 되면은 99년도부터 2000 지금 21년도죠. 2021년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일을 했어요. 심지어 인쇄의 분야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심사관이 뽑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에 보게 되면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다양한 그 사업 계획서를 쓰는 내용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서 따라해 본 분 있으면 한 5번, 아니다, 7번 있나요? 따라해 본 분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부에서 제가 저희 사업 파트너를 실제 이 지원 사업 관련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저희 파트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화 자금이 1년에 얼마큼 예산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유상 자금을 제외하고 100조더라고요. 100조. 생각해 보셨나요? 100조? 네, 100조요. 100조. 근데 이 사업 계획서를 써서 발표를 하면은 돈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지 쓸 줄 알아야지 도전을 하고 아이템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도전을 못 하죠. 그리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돈을 타라는 거냐.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1억을 타라고 하는 게 그림의 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공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덕후님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어, 결국 보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죠.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이 명확하게 누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고객이 누구냐, 그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 이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라고 딱 두 줄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두 줄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업계획서의 양식에 맞추어서 글을 적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력이 없다고 하면은 작성을 해도 합격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뭐 그 사업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인받는 사업 계획서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혹시 조영남의 대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1번, 들어보지 못했다 2번, 1번, 2번 다 들어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자기가 글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피를 해주거나 심지어 인공지능이 대피를 하더라도 그게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 1번. 아니다. 2번. 2번이 있네요. 2번. 김재천님.
예.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조영남 어떻게 화투 그림 대작 사기에서 혐의를 벗었나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지난 7년 동안 난 인간 북사기였다. 2016년 5월 문영화가 송모 씨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영남이 실제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고 오퍼레이터를 하는 그 화가의 역할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는 것, 지원 사업비를 받는 것이 대행을 맡기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이 대행을 맡기는 것을 저도 대행 맡기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지원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라고 저희한테 미션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미션 주어지니까 회사의 업무를 보면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대행을 하는 업체들을 많이 찾다가 어, 다른 사람들은 아이템이 없어서 사업 계획서를 못 써준다. 인증서가 없어서 안 된다. 업력이 없어서 안 된다. 매출이 없어서 안 된다.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대행 업체는 매출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인증서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대표의 업력이 없어도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회사를 그냥 만들어준다. 내가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왁구를 다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나한테 대행만 맡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그 대행을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심지어 이런 어떤 컵이 있는데, 어,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내고 싶어. 근데 이게 무엇으로 특허를 내야 될지 모르면 그쪽에서 알아서 특허를 내줄 수도 있다고 한다. 신기하지 않나요? 특허 메이커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인증서를 만들어주고 특허를 만들어주고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하면은 그 아이템이 사업 계획서가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회사? 있으면은 1, 없으면 2번. 들어본 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네요. 예, 1번도 있네요. 네. 저는 되게 오늘 좀 긴장을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업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다 쓰실 줄 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다행히 2번이 많아서 1번보다 2번이 많고 또 사업 계획서를 실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저희가 1년에 예산으로 그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하고 R&D 자금, 바우처 자금 뭐 이런 걸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이 한 30조, 많으면 40조 정도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21년도에는 거의 100조가 되었고
내년에는 더 많다고 합니다. 좀 이따가 백정환님은 바우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사업화 자금으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지방에도 있고 그 각각 지자체에서 하는 자금들이 많지만 사업화 자금으로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혁신 패키지 이렇게 해서 사업화 자금이 있고 R&D 자금이 있고요. 바우처 자금이 있고 유상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이 유상 정책 자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으면 1번, 들어보지 않았다 2번. 그러면은 이 유상 정책 자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돈을 빌린 다음에 제가 연대 보증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 담보가 오거나 가압류가 와갖고 집도 날아가고 풍지박산이 되는 일 때문에 정부의 돈은 함부로 빌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렇죠. 혹시 이런 내용 알고 있나요? 뭐 신용불량자, 파산,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18년도에 연대 보증이 폐지가 됐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유상 정책 자금으로 이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 그런 자금들이 실제 돈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힘들어져서 스스로 파산을 하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 파산을 하는 동시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모두 다. 그러니까 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그 유상 정책 자금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예,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나요? 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는데 결국은 그 개별적인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그 회사에다가 정책 자금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기부에서 직원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저희 파트너 이런 대행을 어,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메이킹을 해줍니다. 기부에서 결국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용이라든지 매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나는 매출도 없다. 난 신용 점수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을, 예, 맞아요.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딱 지금으로서는 특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되고, 어, 그 2017년도 이전에 대출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안 가져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에 대한 심사를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증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S 뭐 901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회사를 평가해서 이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다가 자금을 집행을 해줘라고 해서 회사 그 메이킹하는 업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본 잠식이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그 돈이 훨씬 더 그 잠식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매출에 비해서 훨씬 더 대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은 그죠? 부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있었을 때 54,000% 정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은행에서 유상정책자금, 실제 자금에 대한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서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서류가 결국은 TCB라고 하는 뭐 기술 평가를 하는 게 심사하는 게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특허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일반 보증밖에 없었어요. 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특허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특허 IP 담보보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허 IP 우대보증이라는 것도 또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그 서류인데 그 서류가 인증서 아니면은 특허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유상 지원 자금 같은 경우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데 이 특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특허를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특허를 써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특허를 받아갖고 어떤 유상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써달라고 해갖고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하죠? 덕훈 팀장님처럼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예,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 특허를 가지고 한 자본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은 일반 급여로 지급을 해서 3억을 쓰는데 세금은 2억을 내야 되는데요. 그걸 특허 자본화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4억 4천을 5억이죠. 3억을 쓰고 세금 2억이었는데 5억 중에서 4억 4천을 내가 쓸 수 있고 세금을 6천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사용을 하는 것과 내가 특허를 가지고 실제 경비로 이걸 지출을 했을 때 세금도 이렇게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덕분님도 지금 특허를 내서 지원 사업도 받고 유상자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보이시면 1번, 보이지 않으면 2번.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네. 다 보인다라고 하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이걸 자본금으로 해서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고 특허를 자본화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도 있고 특허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합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화 자금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것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실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다.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자본금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지원 자금을 받는다든지 유상 자금을 받는다든지 이거 절세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 특허를 통하여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특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에서 메이킹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매달마다 인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서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인증서 같은 경우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서 관련된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연구소를 통해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뭐 3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같은 경우도 예, 특허 연체료로 50% 감면받을 수 있고 성과 공유 기업 인증서도 이런 가산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서도 실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덕후님은 그 개인 사업자로 이거 직무 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서 받았죠? 덕후님이 이 서비스를 실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하고 지금 특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빠르게 나오면은 2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특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2개월 동안 받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실제 돈을 내고 해봤어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실제 받고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게 되면 덕후님이 손실을 많이 보겠죠. 난 지금까지 직무발병 보상하고 뭐 근로자 복지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또 여성분들이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그 가산점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네네. 이미 이런 인증 관련된 것들을 어, 하시는 분들도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렇게 지원금이라든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절실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 제조에 관련되어 있는 쪽도 하고 있는 분 있나요? 아니면 광고, 마케팅 이런 데이터 쪽에 대한 것도 하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있으시면 1번, 없으면 2번. 마케팅 관련 데이터, 마케팅 관련 데이터를 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1번 아니면 2번. 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군요. 이게
지금 보면 바우처에도 지원 사업이 여기서 보게 되면 1,500, 4,500, 7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실제 내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바꿔주세요,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일 때는 7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바우처라든지 제조 바우처, 바우처 되게 많잖아요. 이미 비대면 바우처로 해서 400만 원씩 다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대면 바우처에 대해서는 다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1번, 아니면 2번. 안 받으신 분들도 있네요.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은 비대면 바우처를 했으면은 덕후님은 이걸로 아이패드 받으셨지 않나요? 비대면 바우처로? 이거는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서 안 되는군요. 네, 몰랐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비대면에 필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 많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뭐 현물로 바꿔준다거나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불법인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30분 정도밖에 안 했네요. 너무 짧게 했네요. 제가 다른 거 준비할 동안 혹시 덕후님이 이어서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강의가 이제 좀 처음이시다 보니까 중간 내용들에서 말씀하신 업체요. 예, 그거는 저희가 따로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좀 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 한번 이제 저도 진행을 해서 비용을 조금씩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사업 계획서랑 이제 내서 같이 이제 진행을 이제 수장님과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마케팅 쪽으로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행 쪽이라던가 어느 쪽 유통 쪽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이제 사업화 시켜서 좀 만들어 주면은 이런 비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급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몰라서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타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우선 아이템을 거의 마케팅 쪽에 관련된 것도 하고 그 두 가지를 해서 이제 받아갈 수 있거든요.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발표가 어렵지가 않은데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 아마 여기서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질문을 좀 하시면은 이런 네네.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업적 기업형 자원 사업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사업적 기업도 저는 이제 아마 그 부분에서도 이제 안내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포괄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업종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받았던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질문 시간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드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MH님께 좀 더 답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예, 사회적 기업형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더 말씀드려야 될지. 그 업력이 몇 년 정도 됐나요? 그 MMHY님. 10년 이상. 보통 지원 사업을 할 때, 네, 보통 말로 사업자 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냈다라는 건가요? MMHY님? 오 5월 달에 냈으면은 예비 창업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1인 유통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 그것에 해당되는 어떤 자격과 관련되는 것들은 실제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어, 덕분님을 통해서 그 대행업체를 만약에 실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낸 지가 5월이면은 4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 하반기에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용 내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얼마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혹시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숙님? 서비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비용에 대한 것도 덕분님 비용에 대한 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요? 예,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숙님. 제가 덕분님한테 받아서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플 개발 관련 사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한 게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저한테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발에 관련된 건 한 22년 경험이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어플 개발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어플 개발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플을 개발을 해주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어플을 만들어. 예, 그 미스터 김님은 저에게 그 덕후님이 저한테 연결을 해주면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컨설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개발을 어떤 걸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지원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던 분, 발신자가 정부라고 되어 있는 성함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게 정부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써보셨고 그 다음에 지원비를 받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 사업계획서라든지 지원 사업비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방법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비용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아이템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실제 사업 계획서 쓰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대필이라고 되는 건 뭘까요? 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업체 대필이라고 해서 일을 진행하지는 않겠죠. 그 사업 계획서를 내가 그 내용들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만들어 주긴 하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만드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대필이라고만 또 거기서 무조건 작업만 해준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한 8시간 정도를 실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실제 그렇게 발표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 네. 777님,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원이에요. 6월 30일 날 나오면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자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39세 미만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년 뭐 40대 이상이 되더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로 20년 되었는데 이업도 가능한가요? 예, 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20년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저희 그 지원 사업의 대부분 내용들이 만약에 그게 사업화 자금이 아니라 유상 자금을 토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인테리어라든지 뭐 구매된 유통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글을 만들어 주고 보고 싶어갖고 일반인 할 수 있는 종류 알고 싶었는데요. 점에서 표현해봤습니다. 아,
일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업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을 얘기를, 저도 그렇긴 한데 5년 이상 된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1인 기업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예. 제조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는 접었고 유통만 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우처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들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다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뭐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는, 덕훈님 만약에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 백선수님이 구체적 질문에 사업 계획서 있고 특허도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으시나요?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그 사업 계획서에 맞게 그런 지원 사업의 형태를 할 건데, 인공지능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나요? 브라이언님?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제대로 얘기를 못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하고요. 브라이언님 혹시 그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실제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 받으신 것들이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서현주님. 보통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게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 갖고 3월 달, 1월, 3월, 4월 달 이렇게 몰려 있어 갖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몇 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7월 달이나 8월 달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직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나진 않았기 때문에 10월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온라인, 네, 온라인 교육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네,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미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배월도 있고 클래스 101도 있고 마이비스킷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라인 교육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업종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만드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거, 유통에 관련된 거, 온라인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떤 형태대로 만들면 좋을까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서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도 이제 뭐 플랫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오늘의 집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또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의 형태대로 내가 틈새를 들어가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사업자 폐기하고 다시 내면 예비 창업자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의 아이패드님. 8년 정도, 예, 8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 실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은 조금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나님, 예. 그래서 이게 지원 사업이냐, 아니면 유상 자금이냐, 그리고 그 사업에, 그 자금에 대한 용도를 어디에다 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빨래방, 네, 이것을 어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른 하는 거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덕후님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대행지, 배송 대행지에 대한 것을 실제 프랜차이즈화 개념으로 해서 그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뭐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부분들 지금 셀프 빨래방이라고 하는 것 형태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을 바꾸겠다. 네, 서비스 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 교육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진행했으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안 하셨으면은 그걸로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게 되면 팁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자금이 어느 정도가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데 좀 네, 그 자금이 소진이 되었고 지금은 신청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대면 바우처. 다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비대면 바우처 말고도 바우처 종류가 데이터, 뭐 광고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바우처에 대한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줄 제가 잘 몰라서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내용을 요 정도의 내용밖에 적지를 못했는데 실제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네, 사업화 자금에 이제 혁신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디딤돌 전략 이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시면 사업화 자금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도약, 혁신 패키지, 디딤돌 전략형, 팁스,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 바우처 자금으로는 수출 바우처, 글로벌 IP, 지식 재산 바우처, 제조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비대면 바우처, 세무 바우처, 굉장히 많죠. 이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를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서윤주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난 건 없지만
하반기에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증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태로 지원을 하는 게 많아서 보통은 상반기에서 많이 받게 되고, 아까 그 하반기에 받는 그 사업에서 예, 그런 어떤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나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구백선님은 예를 들어 학습, 훈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1인 6개월 이상의 훈련을 제공하는데 실비로 제공하는 대상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대상자, 경제적 취약계획 차생이 훈련을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는 지원 가능합니다. 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백선님은 계시는 곳이 어딘지를 제가 또 밑에까지 지금 50개나 새 메시지가 있어서 나중에 덕후님은 백선님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니던 직장 그만두지 않고 예비 창업자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만두지는 말라고 덕후님이 얘기했는데, 네. 아, 회사가 어려워져 감원 중이군요. 회사는 일단 감원 중인데 그 전에 일단은 준비를 하셔서 어,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최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도 되니까요. 꽃집에 대한 것을 지금 김효민님은 그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반려식물라고 하는 것도 나와서 그 플랜트 그 식물 같은 경우 그 꽃도 그런 식물이겠죠. 그런 것들을 배달도 해주고 같이 그것을 함께 반려식물로 하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점들을 내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불편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만 있어도 그런 뭐 메이킹 업체가 됐거나 제가 뭐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개발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예, 이 바우처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SMH님. 예, 협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또 모르겠네요. 10월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서현주님 아까 10월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이 대전이군요. 네.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개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 디자이너잖아요. 혁신 디자이너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에 대한 것을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플랫폼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다기보다는 제가 실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하나고, 또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아갖고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긴 했지만 실제 제가 전문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기술 컨설팅입니다. 기술 컨설팅.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면 견적이 얼마 나올까요? 개발 기간은 어떨까요? 이것을 만들게 되면은 실제 사람들에게 유익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런 쪽에는 훨씬 더 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드웨어 쪽도 개발을 했거든요. 뭐 요즘 잘 나간다는 IoT,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뭐 특허 출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뭐 네트워크 뭐 관련되어 있는 거,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거, 그 외에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궁금한 것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그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숙님, 예, 이게 제품을 유통하려는데 어떤 게 가능한지,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제품 유통을 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학생들 관련 로봇 코딩이나 드론 축구 관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한창 그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그 코딩 열풍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 관련되어 있는 어, 회사, 예, 그것 회사가 있고요. 그걸로 실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로봇 코딩하고 드론으로만 또 돈을 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법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구백선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잊어버렸는데 그쪽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강의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부님 예, 실제 모집할 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달랐다고 하게 되면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남기면서 질문을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다가 후기를 작성하거나 하면서 예,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일단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강의,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강의는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자동화가 필요할 텐데 그런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질문에 대한 것들 저에게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개발에 관련된 게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너무 버벅거렸네요. 덕후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어, 많이 미숙했고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으면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이쪽 보는 게 낫겠죠. 네,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이 보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혁신 디자이너 신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네, 강의 그 내용들은 지금 우선 저희가 후기 작성하신 분들은 다 드릴 거고요. 저 내용들이 이제 거의 정부에서 나온 걸 저희가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면서 좀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떤 질문이라던가 관련된 내용들 컨설팅 원하시면은 저희가 방문해 주시면은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강의 공개상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질문이 이 정도까지 많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좀 못해